전쟁이 나라를 집어삼킬 때 사람들은 보통 칼을 든 장수를 떠올립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병사를 이끌었는지, 어느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는지, 어느 장수가 어떤 전략을 썼는지. 하지만 역사는 가끔 칼을 들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라의 운명을 맡깁니다. 말을 옮기는 사람, 표정을 읽는 사람, 권력자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먼저 알아채는 사람.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도 아니었고 정승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역관, 이름은 홍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는 훗날 조선의 운명과 이어졌다고 전해지는 아주 기묘한 인연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늘 명나라를 바라보며 숨을 골라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조선이 아무리 나라 안을 잘 다스려도 바깥 세상이 흔들리면 결국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나라는 큰 나라와의 관계가 곧 안보였고 외교가 곧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외교라는 건 임금이 편지 한 장 보내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편지를 어떤 말로 번역할지, 사신의 표정을 어떻게 읽을지,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어디까지 맞춰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선의 이익을 얼마나 챙길지, 그 모든 건 현장에서 뛰는 실무자가 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그 실무의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역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순원은 평범한 통역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조 때 활동한 한어 역관으로 종계변모와 임진왜란기 청병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는 젊은 시절부터 조명 외교 최전선에서 활동했고 명사신 영접과 명나라 출사를 여러 차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순원은 그냥 중국말 좀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 명나라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살아남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홍순원의 삶을 떠올리면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한 역관의 이야기가 야담이 되어 오래 살아남았을까? 왜 수많은 양반과 대신들 이야기가 아니라 홍순원 같은 중인의 이야기가 후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는 야담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신분, 뛰어난 재주, 국가적 위기, 그리고 뜻밖의 인연. 무엇보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작은 선의가 나중에는 나라의 운명과 연결된다는 점. 사람들은 원래 이런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의 시작은 북경입니다. 홍순원이 사행길에 올라 중국 땅에 갔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주 곤궁한 처지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해 절박한 선택의 문턱에 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실록 한 줄 한 줄처럼 확정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 후대의 야담으로 널리 전해진 영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야담이 오래 살아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당대 사람들이 믿고 싶었던 인간의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홍순원은 그 여인의 사정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하나가 너무 처참했고 그 처참함을 외면하면 자기 자신이 작아질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내어 도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보다 태도입니다. 홍순원은 권력을 가진 자가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자기 역시 언제든 세상 풍파에 밀려날 수 있는 처지의 사람으로서 타인의 비참함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강합니다. 그는 영웅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야담은 늘 그런 인간적인 한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여기서 보통 이야기라면 이 인연은 그냥 잊히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야담은 늘 사라진 줄 알았던 인연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세월이 흐르고 조선은 점점 더 큰 외교 문제에 휘말립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종계변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쪽 기록에 조선 왕실의 계통이 잘못 올라가 있었고 조선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오랫동안 애를 써야 했습니다. 지금 감각으로 보면 족보 문제 아니야? 하고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아시아 질서에서 왕실의 정통성과 계통은 국가의 체면이자 외교 질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그 자체가 나라의 얼굴에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순원은 이 외교 현안 해결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로 남습니다. 그 공로와 임진왜란기 외교 활동으로 그는 공신에 책록되고 당릉군에 봉해졌다고 연구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홍순원의 진짜 무게는 야담 속 미담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조선이 명나라와 부딪히는 가장 예민한 문제들 속에서 결정적인 실무를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이야기는 실제 외교관 홍순원의 삶 위에 후대의 상상력과 기억이 덧씌워진 형태라는 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오히려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조차 홍순원 같은 인물을 그냥 외교 실무자로만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를 의리를 지킨 사람, 작은 선의를 잊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증거, 그리고 조선을 살리는 데 기여한 숨은 인물로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진짜 재앙이 닥칩니다. 임진왜란. 1592년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와 조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부산이 뚫리고 관군은 연이어 밀리고 백성들은 도망치고 조정은 무너집니다. 나라 전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선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하나였습니다. 명나라를 움직여야 한다. 원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큰 나라는 늘 자기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명나라가 조선을 돕는 일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조선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 울음이 국경 조정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홍순원 같은 사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말을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야 움직일지, 그 문을 어디서 열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홍순원은 임진왜란 중 명나라 지원병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정리됩니다. 또 북경에서의 결정 과정에서는 만력제의 최종 판단이 중요했지만 병부상서 석성의 역할 또한 주요 변수였다고 설명됩니다. 홍순원 관련 야담 전승은 바로 이 지점에 북경의 인연과 보은 서사를 결합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야담은 가장 극적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예전에 도와주었던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이어진 명나라 고위층과의 인연, 역사적으로 모든 연결고리를 문서 한 장처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뒤에서 이런 식으로 기억했습니다. 나라를 살린 건 칼만이 아니었다. 사람의 인연도 있었다. 이 문장은 역사책의 문장이라기보다 기억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야담은 늘 기억의 문장으로 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북경의 차가운 궁정 안에서 조선의 운명이 저울질되던 순간을 조선은 이미 불타고 있고 백성은 죽어가고 있고 왕은 쫓기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북경에서는 그 비명이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보고서의 한 줄, 변방의 소식, 외국의 위기 정도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게 차이를 메워야 하는 사람이 바로 홍순원 같은 외교 실무자였습니다. 조선의 절망을 명나라의 관심사로 바꾸는 일,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울분만으로도 안 되고 충성심만으로도 안 됩니다. 상대의 언어, 상대의 체면, 상대의 정치 논리까지 알아야 합니다. 홍순원이 대단한 건 바로 그걸 해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의 장수는 아니었지만 전쟁의 조건을 바꾸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칼이 전선을 지킨다면 말은 동맹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성 하나보다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홍순원 이야기가 후대에 크게 사랑받은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고전소설로도 변주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장백전은 이른바 홍순원 고사를 수용한 작품으로 설명되며 역관이 북경에서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인연이 훗날 국가위기 극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더 크게 확장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지나가는 풍문이었다면 이야기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사는 소설이 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질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선의는 헛되지 않는다. 의리는 돌아온다. 작은 사람이 큰 역사를 바꾼다.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흘러가진 않지만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홍순원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홍순원 한 사람 때문에 임진왜란의 판세가 뒤집혔다고 말하면 그건 과장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훨씬 더 복잡합니다. 명나라의 참전은 황제의 판단, 조정 내부의 계산, 국제 질서, 군사 전략, 그리고 일본의 팽창까지 수많은 요소가 뒤엉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홍순원을 만능 영웅처럼 그리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를 그냥 통역관 정도로 축소해버리는 것도 역사를 너무 얕게 보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는 종개변무와 임진왜란기 대명 외교에 공을 세운 실무자였고 후대 사람들은 그 실제 공적 위에 은혜와 보은의 기억을 더해 하나의 상징적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진짜 매력입니다. 팩트와 전설이 딱 맞닿아 있는 경계, 실존 인물의 생애가 사람들의 집단 기억 속에서 점점 더 큰 의미를 얻는 과정. 홍순원은 단순한 미담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선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민간이 내놓은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장수만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니다. 왕만이 역사를 움직인 게 아니다. 이름이 앞에 서지 않는 실무자들, 현장에서 말과 관계와 판단으로 버틴 사람들이 국가의 명운을 떠받쳤다. 홍순원은 바로 그 세계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홍순원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오히려 북경도 전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도 그가 계산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던 순간일 겁니다. 그 순간엔 명나라도 없고 종개변무도 없고 임진왜란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절망을 보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 바로 그 한순간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거대한 역사보다 그 역사를 바꾸는 작은 선택에 더 오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살린 건 어쩌면 그날의 선이었다고, 아니 최소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고. 그래서 홍순원 이야기는 수백 년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참 조선적입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앞에 나서는 건 늘 양반이지만 정작 나라가 흔들릴 때 현장을 떠받치는 건 늘 이름이 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군량을 옮기는 사람, 길을 여는 사람, 문서를 쓰는 사람, 말을 옮기는 사람. 홍순원은 그 조용한 사람들의 대표처럼 보입니다. 역사는 화려한 이름만 기억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필요한 건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실제로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순원은 조선이 명나라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두드리고 가장 오래 버티고 어떻게든 그 문틈을 벌리려 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지금 다시 들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순원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사람의 미담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말을 아는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이 훗날 얼마나 멀리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순원은 우리가 잘 몰랐던 조선의 얼굴입니다. 검을 들지 않았지만 전쟁의 판을 바꾸는 데 기여했던 사람,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았지만 권력의 문턱을 넘나들며 나라의 숨통을 틔운 사람,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선의는 때로 역사가 된다는 믿음을 남긴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야담이 아니라 조선을 바라보는 아주 깊은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늘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때로 궁정의 대화, 사신의 표정, 기록한 줄, 그리고 오래전에 맺어진 인연 속에서도 갈립니다. 홍순원은 그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항상 가장 눈에 띄는 이름들만 외웁니다. 하지만 정말 나라를 버티게 한 사람들은 때로 이름보다 역할로 남습니다. 홍순원, 조선을 살린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살아남는 데 꼭 필요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딱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거대한 권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가끔은 한 사람의 선의와 관계, 그리고 끝까지 버틴 실무가 나라의 운명까지 흔든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책의 가장자리에서 의외로 가장 강하게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